자,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1-2강이고요. 오늘은 ERP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지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기능적 특징 중에 잘못 설명한 걸 찾아봐라. 어떤 때는 기술적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내기도 하고요.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섞어서 다음 중 기능적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좀 개념을 잡고 나면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럼 기능적 특징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ERP라는 거는 다국적, 다언어, 다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직 프로세스를 안 봐서 그러는데 실제 프로세스를 다루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원화로 받은 건 원화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US 달러로 받은 거는 US 달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로화로 받은 건 유로화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 통화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ERP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개발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독일에 있는 ERP 셉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와서 적용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 ERP도 지금은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국적, 다언어가 돼야 되겠죠.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복 업무의 배제는 뭐냐면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이 있으면 1팀에서 업무한 내용을 2팀에 공유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나중에 연말이 되면 1팀과 2팀, 3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팀이 자기네들이 조사했던 거를 2팀에 넘기면 그렇죠. 경쟁자가 나보다 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었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좀 약간 단절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능적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 업무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 중복 업무는 또 뭘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비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한 일 또 하고 한 일 또 하고 한 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그 ERP라는 게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세스다 보니까 얘는 회사 차원의 정보가 관리돼요. 회사 차원으로. 전사죠, 전사.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배제가 돼? 중복 업무가 배제가 되죠. 왜? 한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조사해가지고 ERP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적으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갖다가 다 남들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정보 처리가 구축이 됐다. 그러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이 이미 책대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한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은 아마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갖추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경영 혁신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기능적 특징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BPR이라는 건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BPR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재설계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글이나 엑셀을 설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옆에 박스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뭐 표준으로 설치할 거냐, 권장으로 설치할 거냐, 아니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만 설치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사용자 권한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설치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박스에다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 체크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에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여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 회사에는 있는데 아직 우리 회사에는 적용시키기엔 좀 벅찬감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직 문화라는 게 다 틀리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설치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경영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조기 경보 체계인데요. 경영 정보는 실시간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처리되는 그 정보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적해가지고 얘를 갖다 차트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누적된 데이터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누락된 게 있으면 누락된 항목들을 또 따로 빼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품목에도 계속 에러가 나고 문제가 터지고 있으면 그쵸, 조기 경보를 해주는 거죠. 아,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확인해봐라 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됐기 때문에?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우리가 조기 경보가 가능하다, 위험을 사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밑에까지. 과거에는 영업부서랑 물류부서가 보통 옛날에 많이 그랬었어요. 그 영업과 물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영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물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영업부가 물류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물류센터라고 하기 전에 지역의 큰 영업 거점이라 하면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대리점이 엄청나게 컸어요. 지점 자체가 거의 건물 한 채였죠. 그리고 창고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 지점으로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냐? 물건은 관리하지 않아요. 뭐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죠? 판매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 물류는 약간 운송에만 있었던 거지. 그 시절에는 물건을 움직여서 영업 지점에다 갖다 줬는데 우리가 갖다 준 거는 거기서 이제 끝난 거야.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수익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이 판매한 것만 수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 가보면은 그 전에 누적되어 있던 물건들은 이미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누락되거나 망실돼도 그게 망실이 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상물이 분류되지 않았을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팔았고 생산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수익을 보면 크게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때는 어디서 손실이 났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 물류라는 게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 재고의 낱개 하나하나까지도 영업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가 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명한 경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나도 낱개 하나도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이 발생할 요만큼의 그 가능성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 분권화되고 상호 견제도 되고 내부 통제가 강화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 올품 멀티밴드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술적 특징에 보시면 멀티얼 환경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용어를 잘 보시고요.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계가 가능하게 된 개방형 시스템을 우리가 오픈 멀티밴더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기능적 특징이고요. 자, 기술적 특징은 몇 가지 안 되죠? 기능적 특징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능적 특징을 다 외울 수 있어. 그럼 기능적 특징을 외워주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기술적 특징을 좀 더 집중해서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얘네들을 기억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4세대 언어로 개발이 됐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4세대 언어가 뭐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C++, 파워빌더, 델파이, 뭐 자바 등등 얘네들이 4세대 언어다. 어쨌든 4세대 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저 기술적 특징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또 다른 전공으로 들어가는 거라 안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 캐스트로 사용했다. 그리고 쭉쭉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얘네들은 전문 용어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4세대 언어로 개발이 됐고 개발할 때 케이스2를 사용을 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을 했구나.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원장형 통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서버를 갖다가 각각 인사, 회계, 생산, 물류부서에서 각각 자기네들이 정보 관리를 따로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인사에서 만약에 생산 걸 알고 싶어도 얘네가 주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원장형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통합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RP 자체가 전사적인 모든 프로세스가 여기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사에서 뭐 생산을 갖다가 필요하면 꺼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 생성과 수정, 삭제 관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요, 객체 지향 기술이라는 거는 뭐 이건 조금 더 언어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공통된 속성과 형태를 가진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모듈화한 이후에 이를 다시 결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라고 나오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큰 틀, 지금 제가 써드린 게 큰 틀이야. 제목이에요, 제목. 얘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구성할 수 있는 멀티얼 환경 구성을 해줬다. 얘는 하드웨어를 갖다 이렇게 구성을 했구나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했고요. 웹 연동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얼 환경을 구성해줬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얘는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 오픈 멀티밴드랑만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뭐 더 안 들어간 이유가, 자, 다음 중 기능적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2번 파라미터 지정했다. 3번 오픈 멀티밴더 시스템이다. 4번 4세대 언어를 활용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중 기능적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중복 업무가 배제했다. 그죠? 선질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2번 3번 경영정보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했다. 4번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단일 언어만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번만 보면 풀 수 있다. 자, 오늘은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상당히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ERP는 총 한 5강에서 6강 정도로 끝낼 겁니다. ERP 도입 방식과 도입 효과,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강의는 춘천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